세이지의 마법소녀를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이지입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마법소녀 관련으로 브이로그를 올리거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등 영상 만들기가 취미인 덕후인데요. 이번에 제가 새로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이틀은 바로 마법소녀를 찾아서입니다. 마법소녀물 덕후인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소개하거나 수다를 떠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성우 덕후이기도 해서 무언가를 작업할 때나 또는 이동할 때 손쉽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라는 매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 같은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대망의 1편에서부터 다룰 작품은 바로 카드캡터 사쿠라인데요. 카켓사 제가 정말 몇 번을 정주행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멋진 게스트님을 모시고 함께 할 예정이에요. 언젠가 제가 카캡사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함께 사쿠라 토크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려요. 세이지의 마법소녀를 찾아서. 자, 그럼 마법소녀를 찾아서 1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사쿠라 토크를 함께 해주실 게스트님을 먼저 모실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터에서 카드캡터 사쿠라가 정말 좋아로 활동 중인 수정량이라고 합니다. 마법소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와,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쿠라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수정량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네. 우선 수정량님은 현재 X와 유튜브 계정으로 활동하고 계신 사쿠라 찐팬이신데요. 카드캡터 사쿠라가 정말 좋아 라고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X 계정으로 사쿠라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정리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수정량님 주최로 홍대에서 사쿠라 극장판 비공식 상영회도 개최되는 등 국내 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선 저도 이제 사쿠라가 정말 좋아라는 그 X 계정으로 사쿠라 관련 정보를 체크하고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쿠라 토크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네. 제 채널에서 사쿠라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드캡터 사쿠라란 어떤 작품인가와 저희가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네.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먼저 작품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카드캡터 사쿠라는 코단샤 나카요시 잡지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연재된 일본의 유명 만화가 클램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1997년부터 한국에서는 카드캡터 체리라는 타이틀로 만화 연재가 시작되었고요. 1998년 4월부터는 일본의 방송국 NHK에서 애니메이션까지 방영이 되었습니다. TV판은 총 70부작에 극장판은 2편까지 제작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카드캡터 사쿠라 클리어 카드 편이라는 타이틀로 16년 만에 후속작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2018년도엔 총 22부작으로 애니화까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신 코믹스 연재판은 최근 2024년에 완결이 났고요. 클리어 카드 애니메이션 2기도 제작한다는 발표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작품 소개를 읽어봤는데 어떠신가요? 혹시 신경 쓰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수정현님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클리어 카드 애니메이션 2기 발표가 나 있다라는 설명이었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 라는 게 제일 아, 그쵸. 참 이게 제가 2년 전에 그 사쿠라 페스를 다녀오면서 그 네. 소식을 네, 바로 들었어요. 아, 그 진짜요? 현장에서 듣고 왔거든요. 네네. 현장에서 들어서 진짜 너무 서프라이즈라 와 와. 하고 막 눈물 나고 막 진짜 아, 저뿐만이 아니고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쵸. 네네. 아, 그랬는데 진짜 2년이 지나도 말이 없어서. 그쵸. 그 2기가 발표가 나고 2년이 지난 것 같아요. 2년 더 네, 지났나? 2년 네. 지났어요. 네네. 정말 기다리느라 목이 빠질 것 같은데 네. 아무것도 어 없네요. 실은 이번 4월 1일을 조금 저는 기대하고 있긴 했거든요. 뭔가 좀 어. 애니메이션 소식이 더 나오려나 했는데 아직 네네. 네,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그쵸. 방금 이제 수정양 님이 말씀해 주신 사쿠라 패스라는 게 또 뭔가 네. 또 짧게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은 저도 가본 적은 없어서 예. 아마 가기가 좀 네. 어려울 거예요. 그 티켓을 사서 가는 거였는데 네. 원래 그 4월 1 일이 이제 사쿠라 생일이에요. 네. 생일인데 주로 이제 이벤트를 하는 날이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주말이 이제 4월 1 일이다 하면은 그때 이벤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우연한 계기로 이제 갔는데 낮부하고 밤부가 있었어요. 이제 2번의 타임이 있어서 갔다 네. 왔는데 일단 2군데 다 갔다 왔고요. 네. 네, 갔다 왔고 이제 그 2년 전 4월 1일 날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이제 낮부에서 먼저 발표가 나와서 이제 정말 음. 와 하던 그게 있었는데 이제 아직 그 트위터에는 공지 전이니까 좀 조용히 해 달라고 약간 비밀로 해 달라고 그러면서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이벤트가 그런 이제 뭔가 개최를 한다고 하기 전에 이제 첫 발표를 하는 이벤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우진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고 이제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벤트에서.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따가 또 네.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저도 이제 성우 덕후여서 카캡사에 나오는 성우분들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쿠라 패스라는 게 이제 약간 4월 1일 말씀해 주신 그 사쿠라의 생일날 가까이에 이제 성우분들이 네. 등단해서 하시는 네. 그런 사쿠라 공식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좀 약간 꿈이에요. 네. 언젠가 열리면 네, 꼭 한번 티켓을. 근데 아마 주기적으로 열리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사쿠라 패스는 좀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벤트인가요? 정기적으로 이제 열렸던 건 아니고요. 기존에 클램프 페스티벌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네. 이제 거기서 약간 파생된 느낌으로 이제 사쿠라만 단독으로 네, 이제 생겨났어요. 2017년 한 3번 열렸어요. 3번. 와, 근데 클램프 이벤트가 있는 것도 전 처음 알아가지고 오늘 좀 많이 배울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리고 간단한 카드캡터 사쿠라 줄거리 요약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예예. 이건 이제 수정양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읽을게요. 평범한 초등학생 키노모토 사쿠라는 어느 날 아버지의 서고에서 낡은 책을 발견합니다. 책에 잠들어 있던 봉인의 파수꾼 케르베로스를 깨우고만 사쿠라는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크로우 카드의 회수와 봉인을 부탁을 받는데요. 마을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크로우 카드를 모으기 위해 사쿠라는 마법소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쿠라에 대한 전체 줄거리 같은 걸 좀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신선한 것 같은데 네네.
이 방금 읽어주신 줄거리 설명 뒤로도 정말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네, 작품의 큰 설명은 못 되지만 그냥 시작일 뿐이죠, 이건. 그쵸, 이건 정말 시작입니다. 네. 시작에 네. 불과해서 한번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좀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세이지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카드캡터 사쿠라라는 작품이 어느덧 원작 기준으로 30년 정도 가까운 작품이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카드캡터 체리 만화가 연재 중이었고 또 TV에서 애니가 방영 중이었을 때 사쿠라를 봐온 팬이라서 어렸을 적 추억의 작품이고 또 지금도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클리어 카드 편이 시작되면서 이제 사쿠라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작년에 홍대에서 개최되었던 카드캡터 사쿠라전을 통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번에 몰아보는 그 요약 영상이나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카드캡터 사쿠라의 매력은 이제 그런 요약 영상 하나로 내용을 모두 담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그런 영상으로 접하시는 것보다 이제 만화책이든 뭐 애니든 뭐 시작이 어느 쪽이든 이제 괜찮으니까 1화부터 천천히 즐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초기 시리즈는 1990년대 기준 배경이라서 이제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른 배경으로 그려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원작가 클램프의 취향과 애정이 정말 많이 담겨진 작품이라서요. 스토리를 담당하시는 이제 오오카와 나나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애니메이션 각본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원작 만화랑 애니메이션은 처음 시작은 같아도 이야기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고 또 해서 마치 양쪽을 모두 보게 만드는 재미를 가지고 있고요. 등장인물이 정말 많은 작품이라서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주인공 사쿠라의 카드캡터로서의 활약, 또 성장, 또 사쿠라만이 지닌 귀여운 매력과 또 따스한 마음씨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저도 딱 듣고 나서 떠오른 게 스토리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애니메이션하고 이제 원작이 조금 내용이 다르다라는 네네. 요즘에는 좀 흔치 않은데 방영 당시에 그 코믹스 연재 시기와 애니메이션 방영 시기가 겹쳐지면서 서로 내용이 살짝 달랐던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애니메에서만 나오는 캐릭터가 있다던가 결말이 조금 다르게 난다던가 네. 사쿠라도 그중 하나인데 저는 하나의 작품으로 여러 스토리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모두 보게 되는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너무 말을 하고 싶었어서 딱 그 부분을 같은 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랑 그러셨구나. 저희가 네네.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등장인물도 참 많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등장인물 참 많죠. 네. 뭐 떠돌아다니는 짤 같은 걸로 약간 사쿠라의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또 재밌는 관계들이 많잖아요. 네네. 아마 사쿠라 하면은 인간관계가 좀 화려하다라는 걸 좀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제 채널에서 저의 토크를 조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덕질을 할 때 커플링 위주로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카캡사는 특히 커플링 맛집이잖아요. 그쵸. 저는 그 중에서 샤오랑과 사쿠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샤오랑과 사쿠라가 그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 티격태격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특히 샤오랑의 사쿠라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어 가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약간 커플링 하나가 만들어지는 스토리를 보는 재미를 좀 저한테 처음 알려준 작품이기도 해서 현재 저의 약간 덕질하는 스타일에도 크게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특히 사쿠라에 대한 애정이 좀 큰 것 같아요. 또 다른 커플 좋아하시는 커플이 있을까요? 다른 커플링이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쿠라에 나오는 커플링들이 다
호감입니다. 물론 이제 오. 많죠. 종류가 많습니다. 네네. 약간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쿠라 샤오랑 커플이 네. 이제 최애라면 이제 차애가 있으실까요? 차애 커플링? 차예요. 네. 너무 많아 가지고 음. 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커플링이려나 싶긴 한데 약간 네. 에리얼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쵸. 네, 네. 에리얼이랑 이제 카호 선생님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나이로만 보면 좀 네, 그렇긴 그쵸. 한데 이제 네. 저는 이제 영혼의 나이로 보고 있어요. 그쵸. 영혼의 나이가 에리얼은 영혼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커플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수정양님의 차의 커플은 혹시 있으신가요? 차애 커플이요. 저도 이걸 결정할 수가 없는데 그쵸.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네. 선택지가 너무 많죠. 일단은 이제 남녀 커플로만 봤을 때는 그쵸. 치하루랑 이제 야마자키. 네. 걔네도 좋죠. 맞아요. 네. 음. 네. 야마자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약간 실눈캐이기도 하고 네. 눈을 잘 안 뜨죠. OVA인가? 발을 네. 밟으면 눈을 뜬다? 약간 그거 그런 보셨거든요. 네네. 내용도 얼핏 네.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 아마 눈 뜬 거는 그것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네. 그 커플링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꼭 남녀가 아니어도 커플링이 많죠. 남남은 유명하죠. 청명이와 그쵸. 도진이라고 유명하죠. 네. 네. 오빠들. 토우야하고 유키토였던 것 네. 같은데 물론 저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카드캡터 사쿠라를 처음 본 건 굉장히 어릴 때여가지고 또 그리고 한국 방영 이제 TV로 처음 본 거라 그 둘의 관계가 의미심장하다는 걸 좀 크고 나서 그랬었나 하고 좀 뒤늦게 깨달았었는데 네.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음. 그게 클램프 선생님들이 약간 설정을 또 맛있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네. 너무 얘기하면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성이 없는 캐릭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무성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쵸. 그쵸. 약간 네네. 그런 네. 뭔가 뒷설정 같은 것들도 많아가지고 음. 참 커플링 맛집인 것 같아요. 사쿠라가. 그쵸. 남녀든 남남이든 여여든 여여든 네. 네. 모두를 만족시키는 작품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좀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인간관계나 커플링들이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와가지고 전혀 당시에도 이상함을 못 느끼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네. 정말 자연스럽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럴 수도 있구나. 네.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구나 하고 이제 약간 낭만이라 생각하면서 다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응원하게 네. 되고 이제 나중에 네네. 가면 유키토가 또 약간 또 시름시름 이렇게 앓는 전개가 또 나오는데 네네. 좀 절절하죠. 토우야가 이제 도움을 주는 게 또 있는데 너무 스포나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는 그 화도 굉장히 좋아하는 화여가지고 그 힘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네. 참 정말 명장면이죠. 맞아요. 정말 명장면이어서 명장면이어서 네네. 그 사쿠라 전시회 때도 그 장면이 있었어요. 사쿠라 전시회 있었죠. 맞아요. 저도 네. 참 명장면이죠. 사쿠라에 나오는 모든 커플링은 다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해지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사쿠라의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라는 느낌이 좀 나는 아이거든요, 사쿠라가. 네. 그 약간 성격도 좀 아방한데 약간 맨날 호에라는 약간 귀여운 감탄사를 좀 많이 쓰고요. 저 굉장히 귀여운 아이인데 운동 천재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아, 그쵸. 그런 갭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음. 제가 약간 그 운동 천재 설정이 있는 캐릭터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 이런 저의 취향의 좀 시작점도 사쿠라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쿠라에게. 음. 그리고 이제 굿즈 발매와 콜라보 이벤트도 정말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카드캡터 사쿠라가 정말 좋아. 그 X 계정도 이제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계속 이렇게 알림을 주시더라고요, 수정량님이. 예. 아. 봤던 소식 중에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뭐 어느 타이밍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녹음 시기상 최근에 별의 지팡이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또 반다이 쪽에서 스페셜 메모라이즈라는 시리즈로 왕구가 또 새로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쵸. 제가 그 봉인의 지팡이 물건을 이제 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 그 소식이 처음 났어요. 그쵸. 그 봉인의 지팡이도 나왔었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와, 이게 이럴 수 있구나. 참 나 일부러 짜놓은 것처럼. 그쵸. 약간 지갑을 계속 공략하는 맞아요. 네네. 네. 어떻게 딱 집에 그 택배를 받고 나서 바로 다음 왕구 소식이 나오는 그것도 참 그렇네요. 참 네. 이건 진짜 노리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데. 네. 그쵸. 그 최근에 나온 그 스페셜 메모라이즈 반다이에서 네. 제작한 왕구인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사양 소식이 나왔는데 네네. 우선 별이 돌아가죠. 와, 네, 별이 돌아가고 쉽지 않은데. 플라티나가 흘러나온다고. 그 진짜 플라티나 노래가 나온다는 거 듣고 이건 사야겠다라는 게 그냥 그냥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주문 예약해야겠구만 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플라티나가 참 반칙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노래가 나오면 안 살 수가 없는데. 그럼요. 완전 딱 그 지팡이만 보면 딱 플라티나 생각나게 맞아요. 해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이제 별의 지팡이 새로운 왕구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한번 해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콜라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의상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의류? 네, 요즘은 또 그렇죠. 혹시 기억나시는 최근 또 콜라보 이벤트 소식이 혹시 있으시다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는요. 브랜드가 조금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는 건 좀 죄송한데 네. 그 롤리타 브랜드가 있어요. 네, 좀 그쪽 취향이신 분들을 이제 저격하신 것 같은데. 약간 사쿠라가 잘 어울리죠. 그 약간 프릴 많은 디자인이 맞죠? 네, 맞아요. 약간 이제 핑크하고 이제 그쵸. 네, 프릴 많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은데 뭔가 좀 디자인이 되게 괜찮았어요. 베레모도 이제 사쿠라의 네. 트레이드 마크죠. 네. 베레모도 이게 하나가 아니라 3개로 나눠져서 나왔어요. 색상이 나눠져서 나와서 야, 이건 진짜 제대로 팬들을 그쵸. 저거 가려고. 약간 나오는 콜라보 의상들이 네. 보통 이제 남성들이 입기는 쉽지 않아서 제가 사진 못하지만 보거든요. 귀여워서. 참 나오는 옷들이 다 너무 예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혹시 수정장님은 그런 약간 의류 콜라보 나오면 구매를 좀 매번 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매번은 좀 어려워요. 그쵸,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런 의상 콜라보 같은 거 나오면은 한 달에 그 10,000엔 이상은 넘어가요. 와, 진짜요? 와, 비싸네. 네, 뭐 이제 조금 뭐 아래 가격도 있긴 한데 그런 네. 이제 화려한 의상은 10,000엔은 그냥 훌쩍 넘어가고 캐주얼 느낌 나는 거는 한 몇천 엔 정도가 돼요, 한 벌에. 그래서 좀 쉽지 않긴 한데 저는 이제 패션보단 오덕 같은 그러니까 덕후로서의 이제 그러니까 그런 티셔츠나 그런 걸 좋아해서 네.
예전에 구매를 유니클로 콜라보가 있었어요. 유니클로 콜라보 전종을 다 샀어요. 아 진짜요? 그런 식으로. 네네. 아 또 유니클로면 좀 그쵸. 약간 캐주얼한 디자인의 의류가 많아가지고. 네. 예. 유니클로랑 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스파오 콜라보 그런 그쵸. 쪽으로 네, 좀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 약간 주얼리 같은 것도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약간 오덕을 노린 굿즈들을 좀 좋아해서 그런 약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캐릭터 그려진 티셔츠도 네. 좋아하는데 사더라도 입지는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아. 입고 나갈 때가 참 소장용으로 티셔츠가 몇 개 이렇게 쌓여는 있는데 네. 입을 일이 없어서 언젠가는 입겠죠라는. 수정량님은 사시면 그런 약간 네. 캐릭터 티셔츠 사시면 입으시나요? 실사용을 하시는지. 네, 전 실사용이에요. 좋네요. 네네. 저는 이제 잘 안 입어서 뭐 어차피 정말 그림을 좀 소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그쵸. 안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 그 티셔츠에 이제 인쇄된 그 느낌도 다른 굿즈에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소장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참 볼 때마다 직업을 안 열 수가 없네. 그 상품만이 가지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이제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한정 그림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또 있어서 그건 또 안 살 수가 없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한정 그림은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진짜 카키 오롯이라고 하는 것들. 그쵸. 카키오시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또 굿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죠. 왜냐하면 굿즈 많잖아요. 네, 다음에 그쵸. 또 굿즈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또 더 네.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자, 그래서 오늘 토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우선 다음 마법소녀를 찾아서의 컨텐츠도 카드캡터 사쿠라로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정량님도 다음 편에 이어서 저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게스트 수정량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히미프리 6화 혹시 보셨나요? 저 지금 약간 반쯤 미쳐있어요. 히미프리에. 질문 있는데 해도 되나요? 질문 해보시죠. 혹시 프리큐어가 나올 때마다 안 미칠 때가 있었나요? 그건 프리큐어 팬들의 수다 푸퐁 토크. 저의 사랑은 넓습니다. 그는 항상 미쳐있다. 네. 네, 세이지의 마법소녀를 찾아서 엔딩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드캡터 사쿠라에 대해서 수정량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와, 저 진짜 사쿠라 이야기를 누군가와 이렇게 진하게 해본 게 처음이어서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량님과 함께할 사쿠라 토크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카드캡터 사쿠라의 추천 포인트와 좋아하는 점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 다음 편도 꼭 들으러 와주세요. 오늘 방송 즐겁게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채널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까지 남겨주시면 또 재밌는 댓글은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릴 거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안녕.